예, 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라쿤입니다. 좀 오랜만이다, 그죠?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트코인 이야기는 조금 이제 줄이고, 하고 싶은 영상을 좀 만들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들 일단 물린 거 다 해결됐으니까. 수익을 보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아니고 다른 시리즈의 영재 영상을 이제 만들고 올리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일단 IPO입니다. 공모주.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IPO로 진출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외에도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사회 중에서도 경제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원래라면은 어제 발사한 로켓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해볼까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IPO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IPO만 얘기한다면 한 영상에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길게 설명하면 산만해지니까 가볍게 짧게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선 IPO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IPO가 누구한테 정말 필요한 주식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공모주, IPO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태까지 나왔던 신규 상승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서두에 이야기를 할게요. 공모주 받아가지고 첫날에 차익 받고 그냥 팔아치우는 사람들은 이 영상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공모주 아무거나 다 청약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듣고 나가셔도 돼요. 듣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 재무제표 이런 거 좀 챙겨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상관 있는 영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IPO라는 의미부터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요 영상 말고 영상에 일단 그 보이는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신한금융투자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 타사에도 일단은 이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IPO라는 게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 새로 주식 발행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하는 행위. 이래 보면 일반 상장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필요사항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쭉 돼 있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상동, 좌동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점이 IPO 절차에 있습니다. 이 IPO 절차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이 캡처 부분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주식 상장에 관련해 가지고 주관사가 있어요. 아마 상장 공모주 한번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 공모주들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있을 거예요. 키움이든 삼성이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장에 이제 관련된 주관사 이외에는 이 상장주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사실은. 증권서 신고서 제출하고 이런 과정 같은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제 이 원래 영상으로 돌아오는데 IPO하고 일반 주식 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결국에는 여기는 주관사가 있고 여기는 그냥 아무런 이제 증권사 HTS MTS 되겠죠. 이런 데서도 다 가입이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장일 당일에. 공모가 이런 거는 그 재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 차이가 제일 큰 거. 주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이제 주관사인 이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이 이제 욕심을 낸다 할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인데 A라는 증권사가 있고 B라는 증권사가 있고 C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 모든 증권사가 IPO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A증권사는 자사에서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을 갖다가 비대면 구자를 일단 이벤트로 끌어모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B구자는 지들의 뭐 CMA 구자라든지 이런 구자에 있는 고객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라는 구자는 알고 보면 은행 계열이라서 자신들의 은행에 이제 기본적인 예금 적금을 드시는 분들의 만기 자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가실 수 있게 이 IPO라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뭐 이런 차이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 차이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개인이 주관사 보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컨택을 하기가 쉽고 돈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구자에서 자신의 주관사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구자에서 수수료가 일단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식이 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수수료든 뭐 이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 모든 브로커 피를 챙긴다는 거죠.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PO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차트 뭐 보통 보면은 막 이렇게 개장하면 쭉쭉쭉쭉 잘 올라가요. 막 아니면은 처음부터 VI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팍 튀고 야 상가가 그냥 멈춘다고. 뭐 보통 이게 이제 상한가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이나 뭐 다다음날이나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가면 좋은 거예요. 또 상한가 가고. 근데 이제 어떤 날이 올 거예요. 뭐 4일 연속이 됐든 어쨌든 단일가 경고를 받거나 그 이후가 되거나 주의 경고가 뜨거나 어쨌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보유 예수 기간이 없는 주주들 중에 개인이 아닌 사람들이 특히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뭐 여기 있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개장 시가 근처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가죠. 근데 좀 심한 경우는 그 밑으로까지도 빠지는 거고 이렇게. 보통 이런 거 많아요. 보면 공모가 중에 좀 굵직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기 지금은 하이브로 됐나? 방탄소년단 때문에 유행했던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SK 에너지 관련 IET였나? 뭐 그런 거 다 보면은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서 이렇게 쭉 가서 빠졌어요. 카카오 계열의 공모주도 거의 그랬다고. 그러면서 왜 이걸 빼느냐?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대략적으로 뭐 공모가 이전이니까 사실은 여기 어디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공간도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이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제 이게 뭐 50%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200%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 굵직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간의 수익률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일단 예수 기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쪽은 돈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좋은 말로 배려를 해주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 환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우된 금액에 예수 자금이 안 묶인 게 보통 적게는 한 20% 정도, 많게는 100%까지예요. 그러니까 100%다 팔아도 된다는 거죠. 이걸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까지가 다 수익이잖아. 뭐 못해도 이 공모가 밑에서부터 스타트해서 끊어 올라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아있는 예수 보호에 있는 뭐 80에서 한 뭐 10% 정도? 뭐 있다 치죠. 뭐 하여튼 아까 얘기한 예수 보호에 걸린 것들. 그런 걸 갖고 있다 이 다음부터 스멀스멀 올려간다고요. 근데 이거는 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반에 개미들은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설명이. 근데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 이런 광풍에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차피 만약에 가져갔으면 그 초반 이익을 보고 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초반에 수익을 오히려 못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모주를 굳이 초반에 거금을 들여갖고 뭐 1억, 2억 뭐 이렇게 넣어도 한 주, 두 주 떨어질까 말까 하는 공모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떨어지고 나서 사면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그러려면 재무제표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비중이라든지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걸로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이제 M&A라든지 M&A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분사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뭐 회사의 IPO 전망이 좀 괜찮은 회사들 또는 IPO를 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SK 계열이 지금 뭐 주주에 따라서는 그런 불만을 상당히 느낄 거예요. 그런 거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어쨌든 이제 IPO가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가지고 이제 주주에게 주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 이게 그러면 누가 이익인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한 거죠. 주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뭐 외인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라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든지, 나중에 뭐 우리는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든지, 뭐 전망이 있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IR 리서치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 거죠. 이미 나와 있던 이제 IPO 중에 아까 SKIT가 나중에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 그런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초반 오프닝을 했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질문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